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오영훈 당선인.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인 8,500억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공약했던 7천억 원보다 1,500억 원 많은 겁니다. 일단 재원은 충분하다는 입장.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었고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도 충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시대를 대비해 민생경제 활력화와 도민의 일상 회복,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일단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도민들이 빌린 돈, 그러니까 각종 지능기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정책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이나 재난지원금과 탐나는 전 추가 지원 같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이와 관련돼서 또 많은 도민들의 기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3천억 원 이상이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속도는 강조했습니다. 7월 10일을 전후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7월 말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 초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당선인은 직속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경예산 세부 내용을 정리하기로 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는 식료품 판매점이나 병원 등 생활 필수시설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이 같은 접근성 문제를 극복한다며 공약한 정책이 바로 15분 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민의 식료품 판매점과의 평균 이격거리는 3,700여 미터. 서울의 4배, 부산과 대구 등에 비해서는 갑절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병의원은 서울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어린이집 접근성은 전국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오영훈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15분 도시 조성. 걸어서 15분, 자전거로 5분 거리 안에 식료품과 약국, 학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도입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가 제주에서도 가능할까? 첫 논의 자리에서 생활 권역 설정과 기존 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용량들을 달리해서 큰 시설, 작은 시설, 그리고 중간 시설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하고 그 시설까지의 각각의 중간 단계, 큰 단계 시설까지의 접근성들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담 조직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본 내용을 반영하여서 장기적이면서도 체계를 갖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산림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면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코스타리카 등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의 어느 정도 소득도 지불이 되고 더 함께 또 주민들 말이나 방문객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는 윈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첫 걸음을 뗀 15분 도시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오영훈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청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인수위는 소통 강화와 학력 격차 해소, 학생 중심 미래 교육 등을 위해 교육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교육청 자체 진단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는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면적이 좁고 오래돼 300억 원 가까이 투입해 새 단장을 하겠다는 건데 리모델링 이후에 오히려 두 곳 모두 면적이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최대 다목적 공연장인 제주아트센터. 연극과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고 오래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바로 옆 한라도서관도 비가 새고 비좁아 시설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285억 원을 투입해 제주아트센터는 오페라 하우스로 한라도서관은 예술특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 보고서에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한라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 건물 층수가 바뀌고 현재 면적보다 495제곱미터 줄어듭니다. 또 제주아트센터도 리모델링 이후 층수가 바뀌고 면적이 21제곱미터 축소됩니다. 검증 보고서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의 경우 부분 시설 보수와 확장이 필요한 상태지만 리모델링 후 시설 규모가 축소돼 현재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작년에 사업자의 리모델링 계획을 검토한 한라도서관 측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자료 보존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아트센터도 도립제주예술단 상주 연습 공간과 리허설 등 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을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았고 리모델링 설계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어떤 일정 이거에만 지금 급하고 있지. 과연 우리 심의 어떤 공리나 우리 또 어떤 전문 부서의 어떤 의견들은 제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졸속적인 계획이다. 제주도 내 핵심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77명이 발생해 지난 1월 31일 이후 139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6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명이고 766명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829명으로 한 주 전보다 191명이 감소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제주에서 순회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맥스 홀라인 박물관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만나 제주에서 순회전을 열고 싶다며 도립미술관 등 파트너를 찾고 호주 등 다른 국가와 연계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소중한 작품들을 제주에서 만나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실무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보훈청이 4.3 당시 민간인 학살 논란을 주도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철창을 설치한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보훈청은 시민단체들이 공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고 조만간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차별철폐 대행진 공동기획단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제주사회 건설을 위해 차별철폐 대행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